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주식 뉴스를 보면서 코스피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돈은 여전히 미국으로 갈까?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기사 제목 하나가 저도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바로 코스피가 수익률 8배 높은데 S&P 500으로 몰려가는 개미들이라는 뉴스였죠. 제목만 들어도 묘한 역설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올해 성적표만 놓고 보면 코스피가 미국 시장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코덱스 200 같은 코스피 200 추종 ETF가 무려 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ETF는 6%대, 나스닥 100 ETF도 9% 안팎에 그쳤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코스피를 담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해였던 거죠. 그런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놀랍게도 미국 ETF였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ETF에만 약 1조 6천억 원이 몰렸고 나스닥 100 ETF에도 6천억 원 넘는 자금이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코덱스 200은 4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성적표는 한국이 최고였는데 투자자들의 선택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고 우리가 장기 투자자로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실행 체크리스트도 드릴 테니 투자 습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장기 투자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길게 가는 힘이 되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꼭 봐야 할 건 세후 기준입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세금 구조와 계좌 조건에 따라 실제 손에 남는 돈은 크게 달라지거든요.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매매 차익은 비과세예요. 대신 분배금에는 15.4% 배당 소득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국내 상장 상품이라 해도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은 같아도 일반 계좌에서라면 세후 결과는 ETF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ISA나 연금 계좌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ISA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이 있고 연금저축이나 IRP는 적립하는 동안 과세를 미뤄주기 때문에 국내 ETF든 해외 ETF든 세제상 이점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2025년부터는 연금계좌 안에서 해외 자산 배당은 원천 징수 후 연금 수령 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지만 큰 틀에서는 여전히 과세형 구조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표면 수익률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 안 되고 반드시 세후 수익률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미국 ETF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 세후 효율성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장기 신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압도적일 때가 있어도 투자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지난 10년, 20년의 장기 성적표입니다. 미국 S&P 500은 꾸준히 우상향하며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위기 때마다 빠르게 회복하고 새로운 고점을 찍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믿고 맡기는 지수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죠. 올해 한 해 코스피가 앞섰다고 해도 그보다 긴 시간 동안 보여준 미국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성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셋째는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S&P 500은 상위 몇 개 빅테크 종목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이 지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합니다. 집중 리스크라는 말도 있지만 동시에 이 기업들이 성장의 엔진이 되어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을 떠올리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이 성장주들을 놓치면 뒤처진다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투자자들을 S&P 500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뭘까요? 첫째, 숫자와 습관을 동시에 봐야 한다는 겁니다. 숫자만 보면 올해는 코스피가 빛났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습관은 여전히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단기 성과만 보고 돈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장기 신뢰가 쌓인 곳에 자금이 모인다는 걸 보여주죠. 둘째, 세후 기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같은 6% 수익률이라도 세금과 계좌 조건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은 달라집니다. ISA나 연금계좌에서 미국 ETF를 담으면 세후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어요. 세후 수익률이라는 단어를 항상 체크리스트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셋째, 분산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는 코스피가 좋았지만 내년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자산의 성과가 좋다고 해서 전부 갈아타는 건 위험하죠.
오히려 성과가 약한 자산이 내일의 수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을 나누어 두고 균형을 지키는 게 장기 투자의 본질입니다. 넷째, 집중도도 점검해야 합니다. S&P 500이 빅테크에 집중된 만큼 다른 ETF로 보완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 ETF나 중소형주 ETF 혹은 글로벌 분산 ETF를 섞어서 집중도를 낮추는 방식이 있죠. 다섯째, 통화 분산입니다. 원화와 달러 자산의 비중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원화가 약세일 때는 달러 자산이 방어 역할을 하고 달러가 강세일 때는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투자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세후 수익률 비교, 세금분 배계자 조건까지 고려하기. 분산 유지, 단기 성과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비중 유지하기. 집중도 점검, 빅테크 편중 구조 보완할 대안 ETF 고민하기. 목적 기반 배분, 성장형과 인컴형 ETF 역할 구분하기. 통화 분산, 원화 달러 비중을 정한 밴드 안에서 관리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강조드리는 말, 장기 투자는 결국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단기 성과와 장기 신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그 습관이야말로 우리를 편안하게 이끌어줄 무기입니다. 정리해볼까요? 2025년의 숫자는 한국 시장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습관은 미국을 향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엇갈리는 이유를 이해하고 숫자와 습관을 동시에 보는 눈을 갖추는 게 진짜 투자자의 시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기 성과와 장기 신뢰, 이 두 축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편안한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금과 수수료, 상품 조건은 개인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